네, 일주일 동안 공부 많이 하셨죠? 네. 오늘은 을목인데, 을목은 전번 시간에 을목 물상이라든지, 을목과 할 일이라든지, 을목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오늘은 을목의 천간론입니다. 을목의 천간, 을목의 갑을 만나고, 을을 만나고, 계수까지 그 천간론 오는데, 이 천간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간, 천간을 오비론이라고도 해요. 천간 오비론. 이 오자는 심오하다 할 때, 비자는 비법. 심오한 비법은 천간에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간론만 마스터를 다 해도, 저도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는 40%, 아니, 이 천간론만 마스터를 해도 7, 80%는 먹고 들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천간론만 마스터를 해도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사주풀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지론이란 것은 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계절만 대입을 시키면은 더 세밀한 이제 풀이가 되는데 일단 천간은 마스터를 철저히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비법은 천간에 다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항상 저도 처음에 이 역학기에 입문했을 때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항상 비법을 찾아. 비법. 역학기에 비법이 있을까요? 명리에. 명리의 비법. 명리의 비법은 없습니다. 명리의 비법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저도 처음에 이제 우리 돌아가셨지만 공자훈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선생님 역학에 비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지 그래요. 있다. 그럼 그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막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비법을 가르쳐 주네. 뭐 몇 달에 완성을 시켜 주네. 그리고 고액을 불러요. 근데 공부가 잘 안 되니까 현혹이 됩니다. 그냥 비법 배우러 가고 싶어 해요. 학문이란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6개월 완성, 뭐, 어떤 분은 3개월 완성 그런데 3개월에 완성하고 6개월에 완성되는 학문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학문이 아니죠. 그래서 사자입니다, 사자. 비법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잘 안 되니까 비법 찾아 살만리를 헤매는데 비법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도 초창기 때 옆에 있는 도반이 그래요. 어디 사주 보러 갔는데 거기는 사주 팔자를 만세력을 보지도 않고 사주 팔자를 쓴다 그래요. 만세력을 보지 않고 사주 팔자 뺄 수 있을까요? 난 처음에 또, 그런 도인들도 있구나 믿었어요. 초창기라. 우리 선생님한테 또 한번 물어봤어. 만세력 없이 사주 팔자를 뺄 수 있습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근데 하나는 신이다. 그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귀신이란 얘기가 귀신이나 데모는 만세력을 보지 않고 사주 팔자를 뺄 수 있다. 또 하나는 사기꾼이라는 거야. 사기꾼이다. 사주 팔자 만세력 없이 어떻게 빼냐는 얘기야. 그건 귀신이 아니면 뺄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뺀다면 그건 사기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정도로 가야 된다. 정도로 가야 되고 항상 논리에 근거해서 사주를 풀어야 돼. 논리에. 우리가 명리학 그래. 명리학.
지금 우리 명리학을 뭐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규 대학에서도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각 대학 그리고 각 문화센터에서 평생교육원에서 가르쳐요. 왜 가르칩니까? 학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학이기 때문에. 학이 아니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학이란 것은 논리가 있어야 돼요. 논리가. 그래야 학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논리가 없으면 그거 미신이지. 학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정규 대학에서 가르칠 수도 없고 일반 대학이나 평생문화원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학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은 반드시 논리가 있어야 돼. 주목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 말 나온 대로 립 서비스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주풀이를 할 때 논리는 정연하게 맞아야 돼요. 꼭 감명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손님들이 안 맞다 그래요. 안 맞은 경우도 있어요. 이 역학이라는 것은 100%가 없기 때문에 안 맞을 경우도 있지만 이 논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안 맞을 수는 있어. 경우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이 논리가 틀리다고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명리를 학자를 붙여준 겁니다. 명리학. 우리 공부할 때는 항상 논리에 맞게, 근거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비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명리학에 비법 없어요. 비법 찾아서 헤매를 봐야 비법이란 건 없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비법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 그런 것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목의 청산론을 들어갑니다. 자, 을목이 간목을 만났어. 간목은 거목이고, 오곡백과. 물론 간목도 바람도 되고 천둥 우레도 되고 여러 가지 물 형상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자, 간목을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등락의갑이라고. 등락의갑 일단 생각이 나죠. 등락의갑이란 것은 을목이 넝쿨이 큰 나무로 휘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큰 나무를. 그러니까 을목 옆에 간목이 있으면 간목은 든든한 백이 돼요. 을목한테. 누가? 집에 들어오면 형제가, 회사에 나가면 회사 동료가, 동창 모임에 가면 친구가 나한테는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넝쿨도 되는데 넝쿨이 바람만 불면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간목, 큰 소나무를 칡넝쿨이 안고 올라가. 그러면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이 칡넝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그런데 언제 등락예갑이 되냐는 얘기예요. 무조건 간목이 있다고 해서 등락예갑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을목이 있고 연애 간목이 있어. 이런 경우는 등락예갑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칡넝쿨이, 칡이 큰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야 되는데 소나무가 100m 전방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등락예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에 있으면 등락예갑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겁제로 가는 겁니다. 겁제.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 나의 경쟁자. 자, 오래 있을 때만 등락예갑이 돼요. 오래 있을 때. 그런데 오래 있으면 항상 을목은 간목의 그늘에 갇혀버려요. 간목은 큰 나무 밑에 적은 나무도 되고 꽃나무도 되고 풀도 되고 넝쿨도 되는데 거기에 가려워서 햇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남자라면은 호가 여자라고 여자도 되고 돈도 돼요. 돈도 되는데 간목이 다 챙겨버려요. 그래서 나는 챙길 것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든든한 버팀목은 돼 있지만은 항상 나는 간목한테 다 뺏기는 구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처나 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1인자가 될 수가 없어. 항상 감옥의 그늘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항상 참모 역할, 2인자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감옥이 나한테는 든든한 백도 되고 보탬목도 되지만은 의지처도 되고 하는데 항상 나는 감옥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2인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좋은 형상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가 있는 게 가장 좋을까? 시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시에. 말년의 의지처가 있어야 돼. 말년의 사람. 말년의 의지처가 있어야 되고 말년의 버팀목이 있어야 되고 근데 시주란 것은 자식궁이에요. 자식이 나의 버팀목이 되고 나의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있으면 말년이 참 편안해. 자식 때문에 또는 형제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나는 말년이 좀 편안하고 의지처가 있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을목에 간목이 있으면은 극락예갑이다. 그렇게 보시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을목의 근이 뭐예요? 을목의 근. 을목의 근은 인도되고 인은 왕근이고 묘는 녹근이죠. 이렇게 근이 있어. 근이 있을 때는 간목한테 등락예갑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뿌리가 튼튼해요. 이때는 넝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넝쿨이. 을목이 인이나 묘 근이 있으면 넝쿨이 아니에요. 내가 근이 있으니까 혼자 충분히 일어서고 나무가 돼요. 적은 나무도 되고 꽃도 되고 그래서 꽃이 감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목도 근이 있을 때는 간목이 오래 있든 시에 있든 등락예갑을 못 해요. 이때는 이렇게 을목이 근이 있을 때는 간목은 겁재로 갑니다. 겁재로. 겁재가 뭡니까? 살재란 말이에요.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든든한 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항상 내 주변에 나를 뺏어가는 사람이 항상 버티고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근이 없을 때는 등락예갑을 해요. 그러니까 근이 없을 때 등락예갑을 하면은 간목이 지주로 내려오면 뭐예요? 인이라고 인, 호랑이라고 호랑이. 내가 호랑이 등을 타고 있는 형상. 그래서 이걸 호가 호일하게 호랑이를 등에 업고 호랑이 행세를 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주변에서 보면은 형이 국회의원이야. 형이 국회의원이고 형이 큰 권력기관이 있으면 지가 권력기관에 있는 것처럼 지가 국회의원처럼 호가 호의를 한단 말이에요. 행세를 해요. 그런 경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을목 옆에 간목이 있어 등락예갑이 아니다는 얘기고 항상 근이 있을 때는 아니다는 얘기고 근이 없을 때는 줏대가 없어. 흔들거려. 넝쿨에 불과해. 그러니까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넝쿨이 돼서 주변에 형제, 친구, 동료가 든든한 보탬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을목을 만났어. 꽃과 꽃이 만났어. 이걸 풀과 풀이 만났어. 그래 이거 복음잡초라고 합니다. 복음잡초. 옛날 책에는요. 을과 을이 만나면 복음잡초라고 잡초에 불과하다 잡초에.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써놨어요. 그냥 끈질기게 살아가는 형상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사회에 좀 밑에서 일하는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여관 조반이 아주 성격으로 묘사를 해놨는데 요즘은 이게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론을 현대에 맞게 진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을목과 을이 만나면 음과 음이라고. 음과 음은 무조건 시기 질투입니다. 여자 둘이 만나면 머리 잡고 싸우는 형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기 질투예요. 음과 음.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자, 이 을목은 머리털도 돼. 머리털이 두 개 부담 갖고 싸우니까 머리털 잡고 싸우는 형상도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항상 을과 을, 음과 음은 시기 질투예요. 그래서 나도 꽃이란 말이에요. 꽃도 되거든. 나도 꽃이다. 너도 꽃이냐? 나도 꽃이다. 이렇게 서로가 꽃이라고 우기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잘난 체를 해. 을과 을이 만나면 서로 잘난 체. 내가 꽃이냐? 너는 풀 아니냐? 아니다. 나도 꽃이다 하고 서로 우기고 싸우는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난 척하고 뽐내기 좋아하고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고서에는 을과 을이 만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은 잡초라고 해서 아주 안 좋게 평을 해놓고 집안에 우는 소리가 많이 난다겠어. 그래서 청승맞다겠어. 청승맞다. 집안에서 우는 소리가 많이 나면 그건 청승맞은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사실 안 맞더란 얘기야.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을과 을이 있어도 병화가 있다든지 지지에 어떤 형상을 어느 계절에 태어났다든지 천간에 좋은 글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니까 그냥 복음자초로만 해석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꽃과 꽃이 엉켜 있어요. 엉켜 있으면 그 밑에는 햇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풀이 우거져 있어. 그 소 사이사이는 틈 사이로 햇빛이 못 들어가. 그래서 이 을과 을 사이에는 항상 뭐가 그늘이 져 있어. 햇빛이 못 가니까. 그래서 을과 을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그늘이 져 있어. 그늘이 지면 어둡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서 항상 비밀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도 보고, 비밀. 어두운 곳에 비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이 많다고도 보는 거고, 또 햇빛이 못 보니까 뿌리가 썩어간다고도 봐요. 뿌리가 썩어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사람도 요령꾼이다. 요령을 피울 줄 안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을목의 남편이 경금이야. 여자 같으면. 경금이 투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바람 피울 소지도 있는 거예요.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여자 둘이하고 합을 하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 피울 수도 있어. 근데 을이란 글자 자체는 새 을자고 갈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유연하다는. 그래서 을이 두 개 붙어 있으면은 스포츠 선수가 많다고도 돼 있습니다.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계 아니면은 서비스 그쪽에도 진출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그러니까 을과 을은 천간의 비견급절은요 신강신약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사주가 인비가 용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인성은 용신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비겁은 용신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지에 있는 비겁, 그것은 비겁이라고 쓰지 말아야겠죠. 녹근 왕근입니다. 천간의 비겁은 무조건 신강신약에 도움이 안 되고 내 재산을 허시탐탐 노리는 경쟁자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천간에 비겁이 있으면 무조건 경쟁자가 있고 나는 그 경쟁자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을과 을도 안 좋은데 좋은 때가 한 번 있어요. 금년이 이제 신축년이 와요. 신축년. 신축년이면 신금은 칼이에요. 칼. 이 신금은 을목은 단칼에 배워버려요. 단칼에. 전지가 이런 꽃나무를 싹둑 자르는 형상이라는 얘기야. 가위로 머리칼을 딱 미장원에서 자르는 형상. 단칼에 배워버려요. 그런데 을목이라는 놈이 앞에서 막아주고 있어요. 먼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금이 올 때 대신 나를 방어를 해줘. 이때만 을목이 좋은 작용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때만. 그래서 이렇게 신금이 와서 편관이 나를 치러 올 때만 오래 있는 을목이 좋은 작용을 하지 그 외에는 좋은 작용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신약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을목은 반드시 병합을 보고 꽃을 펴야 되는데 일목이 먼저 병합 보고 꽃을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월간에 비겁이 떠버리면 그것은 혼인살이라고 돼. 혼인살. 항상 혼인이 늦어져. 혼인만 늦어진 게 아니죠. 직장을 잡는 것도 월간에 먼저 챙겨버리고 모든 것을 월간이 먼저 챙겨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이 을목 때문에 월간 을목 때문에 항상 피해를 보는데
반신금이 왔을 때만 을목이 좋은 작용을 해준다. 먼저 방패막이가 돼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을목이 을목을 봤을 때. 자, 을목이 병화를 봤어요. 병화는 물상에 오로지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 간목이든지 을목이든지 태양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산소 동화 작용을 할 수가 없어서 꽃을 못 피우고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간목이든지 을목이든지 병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을목이 병화를 보면 겹꽃이라 그래요. 겹꽃. 꽃이 무더기로 활짝 펴 있어요. 꽃이 무더기로 활짝 핀 거예요. 또 병화는 태양은 낮에 떠요. 을목이 낮에 꽃을 활짝 펴 있어. 자, 낮에 백주 된 낮에 태양을 보고 사랑을 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목의 병화를 보면은 사랑을 해도 진실한 사랑을 합니다. 웃음을 웃어도 진실한 웃음,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고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꽃이 활짝 폈기 때문에 인물이 좋아. 꽃은 펴야 꽃으로서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좀 심해. 재치가 있어. 심해. 근데 이제 단점은 있어요. 단점. 이 화랑 기운은 확산이에요. 확산. 확산이고 팽창이고 발전이고 이래요. 자, 나의 상관이라고만 보지 마세요. 을목이 병합하고 꽃을 활짝 핀 거예요. 그런데 식신상관은 나의 말과 행동에 나의 말과 행동이 확산이고 팽창이고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뜻이에요. 말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10마디 했는데 9마디를 맞는 말을 했어. 근데 한마디를 틀렸어. 그럼 한마디 잡고 늘어져요,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결국 어떻게? 결국은 구설수를 듣게 됐어. 그래서 어느 자석에서는 말 많은 사람들은 구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10마디면 한마디, 한두 마디 정도 또 실수할 수 있어, 본의 아니게.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걸 자꾸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이 확산이기 때문에 말이 많다 보면은 결국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을목의 병화 보면은 천간의 목화통명이라 그래요. 천간의 목화통명. 그래서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간목의 병화를 보면은 역시 천간의 목화통명이라 교육적으로 간다겠어요. 그런데 을목은 예술의 신이에요. 예술의 신이고 미의 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의 신이고 미의 신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의 꽃을 활짝 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가서 크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문화예술 쪽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진출하려고 그래요. 텔레비에서 맨 그것만 틀어줘. 이 뭐야, 과학자들 발명품을 오고 만들어내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만 하니까 얘들이 그냥 공부는 뒷전이야. 맨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것만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몇 사주 상담 보면요, 젊은이들이, 엄마들이 우리 얘가 예술로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성공하겠냐 물어봐요. 그러면 뭐부터 봐라? 천간에 병화 뜬 거 봐라니까, 천간에. 병화 없으면 안 돼요. 전명발을 못 받아. 고생만 하고 인생 망쳐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술 지망생들은요, 문화예술 지망생들은 천간에 병화가 있는가? 없으면 정화라도 있어야 돼. 정화는 뭐예요? 다리기 때문에 단무대라도 쓴단 말이에요. 단무대. 근데 무대 한번 서보 못하고 젊은 시절을 춤만 추다가 노래만 부르다가 허송세월 다 보낸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 다 너나 나나 그러진 않겠지만 상당히 추적하거라. 그렇게 이 텔레비전 방송도 문제가 있는 거야. 과학자들 뭐 산업을 일으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을 그런 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텔레비만 틀면 그냥 트로트만 틀고 있어 그냥. 춤만 추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텔레비 보고 싶지가 않아 지금. 자, 또 월목은 지조로 내리면 묘예요. 묘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 활짝 피었어. 그래서 손가락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손가락 기술이 좀 뛰어나고. 자, 자. 또 병화는 지주로 내리면 뭐예요? 사화예요. 사화.
태양이 땅에 내려오면 뱀이다고, 뱀. 근데 사화는 태양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화로는 꽃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화로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해. 병화는 없는데 지지에 사화가 있어서 이거 성공합니까? 그런데 성공해요? 못 합니다. 천간은 사회잖아요. 사회에 나 드러난 모습이라고. 사회에 드러난 모습. 사회에서 드러나고 천간 텔레비 방송 타야 이게 성공이지. 지지의 사화는요. 꽃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을목의 사화를 보면 꽃봉오리라 그래요. 꽃봉오리. 꽃봉오리는 평생 꽃을 한번 피워보지는 못해. 봉오리로 끝내버린 거, 봉오리로. 자, 꽃봉오리 벗기면 벗길수록 더 선명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을목이 사화가 있는 사람들은 몸속 피부는 깨끗한 겁니다. 사화가 어디에 있든 간에 몸속 피부는 깨끗해요. 자, 이런 형상도 된다. 그래서 을목이 병화를 보면 난강망에서는 고초인등이라고 했어. 고초인등. 을목은 수목이거든요. 수목을 탕으로 말리면은 금목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른 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을목은 수목이거든. 수목을 태양으로 말리면은 마른 풀이 된다. 그게 이제 고초인등이야. 그러니까 을목이 병화 보면은 옛날 책에는 간목으로 써놨어. 간목. 이게 간목이란 것이 금목이든 마른 나무거든. 그래서 을목이 병화 보면 간목으로 변해지나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에. 근데 그 뜻이 아니라 간목이란 것은 금목이다. 금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쏘시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쏘시개로. 자, 을목이 병화 보고 꽃을 다 활짝 피우고 있어. 인물도 좋고. 나의 진로가 태양처럼 빛이 나. 잘 나가. 예술의 꽃을 피웠어. 테레비 조명을 잘 받고 잘 나가. 그런데 금년이 신축년이 왔어. 병신합해서 합거했어. 합거. 달아나갔어. 뭐가 달아났어? 나 진로가 달아났어. 일이 풀려요, 안 풀려요? 일이 안 풀립니다. 이러면서. 금년에 이런 사주가 있다면은 일이 안 풀립니다. 그동안에 잘 나가다가 금년에는 섭외가 들어와 안 들어와? 연예인이라면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때 집안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형상이에요. 안 돼. 금년 이런 병화가 아주 중요한 핵인데 신금에서 묶어버려서 합거시켜버리기 때문에. 근데 사주 원국 자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원국에 이렇게 돼 있으면 평생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야. 평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큰 병에 약이 없는 거나 똑같아. 큰 병을 평생 안고 사는 거야. 약이 없어. 약이 없어. 큰 병에 약이 없는 중병에 무약이라고 했어요. 자, 금년에 이제 신축년이면은 어떻게 될까? 을목이 병화 보고 금방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꽃을 피울 수 없으니까 을목의 꽃이 땅에 떨어진다고. 태양이 없으면 떨어져. 누구 때문에 떨어져? 신금이 와서 방해를 했다. 신금. 을목이 여자라면 누구겠어요? 남편도 돼. 남편이 와서 내 진로를 방하는 거야. 진로 방해. 남자 같으면 누구? 자식도 되고 직장도 되고. 그러니까 자식이나 직장, 남편이 금년에 아주 안 좋은 작용을 하는, 흥작용을 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자, 자월에 태어났어. 병자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신이 있으면은 월지에 등령을 했기 때문에 병신합수가 되는 거예요. 월지에 등령을 안 하면은 수로 오행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기만 발산을 해줘요. 자, 병자월에 태어났으면 이 자가 월지에 등령을 해서 병신합수가 돼. 수가 되고 수생목이라고 주는데 이 수가 좋은 수가 나쁜 수가? 이 수가. 이 수는 겨울에 자월의 수는 눈이래, 눈보라. 자월의 수는 눈보라고 차디찬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차디찬 얼음물을 나한테 바가지째 쏟아부어. 차가운 눈보라를 나한테 부어버렸어. 울먹이 어떻게 살겠어? 그러면. 이런 사주 같으면 누구 때문에? 이 신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굉장히 눈보라를 뒤집어 써버렸구만. 찬 얼음물을 뒤집어 썼으니까 얼목이 살겠어, 못 살겠어. 굉장히 힘들겠죠. 월지에 등령을 안 했으면 기만 나오는 거예요, 기. 이런 형상.
이게 을목이 병화를 봤을 때.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어. 그런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을목이 연애 병화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일찍이 꼽힌 거야. 일찍이 꼽혔어. 일찍이 꼽혔는데 일찍이 꼽히면 못 되게 돼요. 중간에 글자, 오래 있는 글자 때문에 금방 막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이돌 가수야. 아이돌 가수. 일찍이 꼽혔지만 그냥 시들어버려요. 또 을목이 오래 연애 병화가 있으면 일찍이 꽃을 폈어. 그래서 어렸을 때 이뻤다고 말이야. 어렸을 때 이뻤는데 커갈수록 이쁘지 않다.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이쁘지 않다는 의미예요. 자, 오래 있어. 오래 병화가. 오래 병화가 있으면 이건 제일 좋은 거예요. 오래 병화가 있으면 인물이 좋아요. 인물이 좋고 젊었을 때 잘 나가요. 문화예술적으로. 근데 이제 시의 병화가 있어. 시의 병화가 있으면 나이 들어서 예술의 꽃을 피운다? 그 말이 안 되겠죠. 나이 60에 무슨 예술의 꽃을 피워.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얼굴이 이쁘다고 보시면 안 되고 나이 들어갈수록 늙어갈수록 곱게 늙어간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을목이 연간에 병화가 있으면 어렸을 때 이뻤고 어렸을 때 예술성이 있었는데 월간 때문에 월주가 중간에서 가로막기 때문에 중간에 젊은 시절에 이미 꺾였어. 그리고 월간에 병화가 있으면 젊었을 때 미인이고 아주 잘 나갔다. 그렇게 보시고 시의 병화가 있으면은 나이가 들수록 곱게 늙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을목이 병화를 봤을 때. 자, 정화를 봤어. 정화는 달이야, 달. 달이고 인공불이에요. 인공불. 우리 아직 정화를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달도 되고 인공불. 인공불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불이에요. 여기에 지금 형광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온풍기가 있어요. 히터가 있어요. 이거 전부 정화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불이기 때문에. 물론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불도 있어. 잔디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 많죠. 호롱불, 전기불, 하여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불이란 불은 전부 정화로 보시면 돼요. 정화는 오로지 태양 하나뿐이에요. 자, 근데 이 정화라는 그 속성은 원래는 열이에요, 열. 정화는 태양이라고, 정화는 열이에요. 기본적 속성은 열인데 물론 정화도 빛으로 갈 때가 있어요. 뭐 어쩔 때 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형광등을 갖다 형광열이라고 안 해요. 형광등은 빛이에요. 근데 정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빛작용을 하는 거예요. 정화도 근이 있을 때는 열로 가요. 자, 일목이 정화를 보면 달을 보고 꽃을 펴서 달맞이 꽃이라고 해요. 달맞이 꽃도 되지만은 아까 을목이 병화를 보면 꽃을 무더기로 펴서 활짝 피는데 을목이 정화를 보면 헛꽃이라 헛꽃. 꽃이 무더기로 피지 않고 몇 송이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몇 송이에 불과한 꽃. 또 밤에 피는 달 보고 피는 달맞이 꽃도 되고 그런데 밤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밤에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밤에 사랑을 하면 소곤소곤 사랑이야. 달밤의 사랑이야. 달밤에 동네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사랑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 잠에서 다 깨고. 그러니까 남한테 들키지 않도록 소곤소곤 물레방앗간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목이 또 밤에 캄캄한 데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표정을. 그러니까 좀 가식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정화 있는 사람들은 좀 가식적인 사랑이 있어. 가식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좀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도 보고 이런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을목이 정화를 보면 마음속에 비밀 하나는 간직고 하고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왜? 달밤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정화도 기본적인 속성이 열인데 특히 여름에는 이 정화가
굉장히 맹렬한 열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사오미 올해 태어나면 정화는 굉장히 뜨거운 열로 변해가지고 울목은 바짝 말려버려요. 바짝 말려버리기도 하고 태워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지지이론에서 배우겠지만은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정화가 좋은 작용도 있고 나쁜 작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가을, 겨울에는 정화가 따뜻한 난로요. 난로. 그리고 울목은 근이 없을 때는 겨울에는 아주 마른 풀이라고. 마른 풀이 정화. 정화. 성냥불 고정 확 타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을목이 근이 없고 정화가 있으면은 확 타버리기 때문에 순간적인 눈썰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순간적인 불은 확 한순간에 타버리기 때문에 눈썰미도 있고 예민하고 직감력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는 촉이 발달해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속인들도 있어요. 을목의 정화 보면 사람만 보면 한눈에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자, 정화가 또 좋은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을목이 싫은 글자가 있어요. 을목은 경신금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경금은 도끼고 신금은 칼인데 도끼가 치러 오고 칼로 베러 오고 물론 또 그렇게도 되지만 경금은 우박이에요. 우박이고 신금은 설이에요. 봄여름에 태어나면 봄에 우박을 맞는 거고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가을에 우박과 서리를 맞는 형상이에요. 그럼 을목은 경신금 우박 서리 맞아버리면 꽃은 다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경신금이 흉작용한다. 이때는 정화가 이 경신금을 다 녹여버려요. 이게 이제 정화는 식신이에요. 그래 이제 식신 제살이라게 격국에서는. 격국에서는 식신이 살을 제압한다 해서 식신 제살인데 물상에서는 뭐예요? 정화, 용광로가 뜨거운 불이 우박과 서리를 다 녹여버리고 칼과 도끼를 다 녹여서 나를 보호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정화가 또 좋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정화도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계절에 따라서 다 용도가 다릅니다. 계절에 따라서 좋은 작용, 흉작용.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요. 단순하게 을목에 정화가 있으면 어쩝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사주팔자를 놓고 봐야지 정확한 답이 나지. 단순히 을목과 정화가 놓고 보면은 답이 안 나오지. 계절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천간론은 논리만큼은 제대로 배우고 가야 돼. 그러고 이제 나중에 지지론에서 그 변화를 배우면 돼요. 자, 그래서 을목 겨울에 태어나면 정화는 따뜻한 난로고 모터가 있으면 비닐하우스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런 현상은 나중에 이제 지조론에서 배우기로 하고 일단은 자, 을목은 정화를 영신으로 써. 예를 들면은 정화가 시에 있어. 을목이 정화가 시에 있는데 이 정화를 중역에 쓴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되게 할인업을 해요. 할인업. 이 정화란 것 자체가 형광등이거든. 밤에 달이거든. 밤에 달은 앞을 사람과 앞을 어두운 밤을 밝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인업이고 가로등이 우리 가로등도 되잖아요. 어둠을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시에 일간하고 상관없이 시의 정화가 있으면은요, 되게 할인업을 많이 합니다. 할인업.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달이 우리 어둠을 밝혀주고 가로등이 우리 길을 안내를 해주고 이런 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 책에는요. 정화가 시간에 있어서 이것을 영신으로 쓸 때는 필등 교단이라고 했어. 필이 교단에 있어서 가르친다고 말이야. 이게 옛날에 뭐겠어? 이거 반딧불이라고 반딧불. 옛날에 형광등이 없으니까 반딧불. 현설지공이라고 합니다. 현설지공. 그래서 옛날 책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 시간의 정화를 영신으로 쓰게 되면 필등 교단. 필이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사주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을목의 정화를 보면 비칠 때는 좋은데 또 난로일 때는 좋은데 이거 연로 갈 때, 특히 연로 가면 5월에 태어났어. 5월에 태어나서 정화가
을목이 진짜 정오는 없으니까 연애 정화가 있어. 아니면 시의 정화가 있어. 5월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을목이 여자라면 경금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5월의 정화는 용광로예요.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 시에 있든 연애에 있든 경금이 올 수가 없어. 신금도 못 와요. 신금도 다 녹여버려요. 경금도 녹여버려요. 5월의 정화는. 그러니까 을목이 5월에 태어나서 정화가 천간에 어디에 떠 있든 간에 정화 있으면 가부사주라고 여자 같으면 경신금이 올 수가 없으니까 가부사주지. 틀림없는 가부라고 돼 있어요. 남자 같으면 경신금이 오니까 뭐가 뭐다. 자식이 없어. 그래서 자식이 올 수가 없으니까 자식 인연이 짧아. 자식 인연이 짧든지 아니면 자식이 있긴 있는데 불량한 자식이야. 정상적인 자식이 될 수가 없어. 또 남자 같으면 관이 올 수가 없고 직장 잡기도 힘든 거예요. 자, 이런 현상도 된다. 이제 특히 이제 봄에는요, 을목이 굉장히 승목이에요. 을목이 지지로 내리면 묘인데, 묘의 이 묘란 글자는 승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오면 정화를 꺼요. 완전히 끄질 못해주면 언젠가는 정화를 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묘의 정화야. 묘의 을목이 있어. 그러면 이것이 묘의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도 자체가 승목인데 승목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정화가 있어. 이렇게 되면 승목이 많으면 정화는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모닥불에다가 물에 젖은 나무를 다발째 놓으면 모닥불이 다 꺼지는 형상이 이게 정화의 승목인 거예요. 묘목이에요. 정화가 꺼져갈 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정화가 꺼져. 자, 여자라면 누가 꺼져가? 자식이 꺼져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요. 언젠간 자식 때문에 통곡할 일이 있는 거야. 을목에 정화가 있는데 묘월생이라든지 지지에 전체적으로 순목이 많이 있으면 언젠가는 먹다 하식도 되겠죠. 언젠가는 자식 때문에 통곡할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런 형상이에요. 난강망에서 습을 상정이라고 했어요. 습한 운목이 정화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정화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정화를 꺼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을목의 정화. 사랑을 해도 좀 가식적이고 웃어도 좀 가식적인 웃음. 밤에 핀 꽃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개로도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밤무대도 봐요. 그러니까 을목이 병화의 꽃, 병화에 이렇게 써봐요. 이런 사주가 연예인 같으면 남무대, 밤무대를 다 뛰는 거예요. 다 뛴다고도 보는 거예요. 굉장히 다대다능이지 뭐. 식상을 다 쓴다고도 보지만. 자, 밤에 소곤소곤 하는 사랑도 되고 그런 형상. 자, 습이 많으면은 정화는 꺼져가니까 을목한테 정화는 자식이 언젠가는 꺼져가. 그래서 자식 때문에 통곡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도 봅니다. 자, 이게 을목의 정화. 자, 을목이 무토를 봤어. 무토는 큰 산, 대로, 큰 길, 큰 장벽, 성벽이라고도 하고 장벽이라고도 하고 만리장성이라고도 하고 교도소, 담장이라고도 하고 넘지 못할 큰 담벼락이에요. 자, 큰 산에 울목 꽃이 피었어. 큰 산에 꽃. 이걸 고사나라 그래, 고사나. 큰 산에 홀로 애롭게 피었어, 고사나. 큰 산에.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뭐야?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그래서 청초하고 고고하지만은 애로운 사주단 말이야. 애로운 사주. 큰 산에, 높은 산에 혼자 있어. 큰 산에 혼자 꽃 피어서 뭘까? 큰 산에 혼자 꽃 피고. 할 일이 뭐 있어? 수도해야지, 수도. 도 닦아야지, 도 닦아야지. 그래서 뭐 역학을 공부한다든지 철학을 공부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역학자가 될 수도 있고 도 닦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큰 산에 꽃이란 말이야. 큰 산에 지리산에 등산하는데 지리산
꽃 보러 간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지리산 꽃 한 송이 핀 거 보고 지리산 올라가는 사람 못 쓴다. 그런데 봐준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꽃은 지천에 우리 주변에 꽃이 널려 있어. 봄, 여름에 보면 가을까지 그냥 길만 나오서면은 그냥 단지별로 꽃이 피고 공원에 꽃이 펴 있는데 구태 지리산 꼭대기까지 가서 꽃 구경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거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여자 같으면은 남자고 오지 않는 형상이에요. 남자고 오지 않으면 남자고 뭐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성관계 횟수가 적다고도 돼 있어. 책에서는. 그러니까 외롭지. 외롭고 성관계 횟수가 적다고도 돼 있어. 또 큰 산에 꽃을 누가 가서 꺾지를 않아. 꽃은 꺾어야 되는데 꺾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울목에 무토가 있으면은 조우만 해결돼 있다면은 조우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겠지만 장수사주라 그래. 장수사주. 꽃을 꺾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조우가 해결됐을 때 얘기해요. 조우가 해결 안 되면 뭐요? 울목이 금방 바짝 말라져 시들어버리면 그건 단명으로 보겠지. 자, 그래서 조우만 해결됐다면은 장수사주. 오래 산다 그 뜻이에요. 자, 을목도 높은 산에 꽃이지만 정화가 있으면 자 식신이에요. 정화로 담에만 꽃을 피워. 그래서 달맞이 꽃도 되고 식신이 정화가 식신이기 때문에 식복은 있어. 높은 산에 홀로 살아도 식복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화가 있으면 꽃을 활짝 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구경 오겠지. 아, 높은 산에 에델바스가 아름답게 피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 굉장히 또 병화가 있으면 값이 나간 꽃이 돼서 부자 사주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있어서 꽃이 피면 뭐가 와요? 꽃은 활짝 피면 제일 먼저 뭐가 와? 볼나비가 옵니다. 볼나비. 볼나비가 누구겠어? 남자들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자들하고 성관계가 많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외롭지 않고 또 값이 나가는 거예요. 값이 나가. 근데 병정가가 없으면 외로운 꽃이니까 남자들 구경을 못 온다고 그렇게도 보는 겁니다.